건폐율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집이 있으면 수평 투영 면적에 의해서 위성사진에서 얘를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외곽선을 계산을 해서 건폐율을 계산을 하거든요. 대부분 주택은 1층이 크고 2층이 작다 보니까 1층 면적이 한 몇 평까지 나올 수 있느냐를 이제 요율로 보는 건데 100평짜리 땅을 샀는데 건폐율이 20%라면 나는 1층은 20평밖에 못 짓는 거예요. 도시 지역은 이제 건폐율 용적률이 아무래도 조금 더 높고요. 일반 그 시골, 저희 시골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건폐율 용적률이 아무래도 낮게 되어 있어요. 예를 들면 이런 도심지의 택지지구의 상가주택이라던가 이런 집을 짓는 데들은 건폐율이 50이나 60%, 용인이 굉장히 전원주택이 많거든요. 택지도 많고.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요. 이렇게 성냥갑처럼 올라가는데 건폐율이 20%고 땅값은 비싸니까 100평도 안 되죠. 한 70평, 80평으로 쪼개거든요. 그러면은 이 1층이 15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15평 다락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거든요. 그럼 내가 1층을 그러면 30평은 사야겠다, 30평은 지어야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20%짜리 건폐율 땅을 150평은 사야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계산이 나오죠. 위로 올라가는 거는 어차피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거의. 토지 이음이라고 해서 인터넷 치시면 나라에서 그 번지수를 치면 우리 한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예요. 이 아이의 성격, 이 아이가 가진 그 퍼센테이지라든가 어떤 건축행위를 하시는지가 다 요약이 되어 있어서 요즘에는 사이트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. 근데 간혹 보면은 그 번지수를 쳤는데 안 나와요. 그게 한 번도 열람이 안 됐거나 아직 인터넷에 적용이 안 된 케이스라서 그 위에 전화번호가 뜨거든요. 무슨 지적과 해당 지적과가 떠서 전화 통화해서 공무원한테 몇 번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로 딱 한 수분 내에 열람해 주세요. 그 건폐율 용적률 산정하실 때 땅을 사시는 분들한테 조금 꼭 확인해 보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30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폐율이 만약에 거기가 20%다 라고 했을 때 말씀해 주신 대로 150평이면 30평에 1층 집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전원주택지나 타운하우스 이렇게 마을이 형성된 곳은 사실은 분양 면적과 전용 면적이 좀 달라요. 내가 분양 면적 150평을 보셨다고 하면은 거기에 사실 전용 면적은 도로 지분이 조금 빠집니다. 뭐 20%라고 치면은 분양 면적이 150평이었다. 그럼 30평 정도가 이제 도로 지분을 빠지고 내가 실제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120평인 겁니다. 그럼 20% 하면은 24평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30평 집을 짓고자 한다면은 그 도로 지분, 분양 면적이 아니라 전용 면적이 150평이 되는 땅을 찾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 부분만 체크하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요즘엔 주택 외에도 근생 막 이런 걸 같이 짓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그런 것도 토지 이음의 행위 제한 내용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뭐 어떤 다가구를 지을 수 있는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서 너무 잘 나와 있어요. 사이트 자체가. 대부분은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 건폐 용적률은 잘 설명을 해주시는데 대부분 저희가 얘기하는 건 최대 건폐율이거든요. 땅을 크게 사면 좋은 줄 알고 오히려 최소 건폐율을 놓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최소 건폐율을 얘기를 하면 한 번도 못 들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. 내가 300평을 샀어요. 크게 짓고 싶어서. 근데 300평을 딱 사가지고 최대 건폐율이 20%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1층 뭐 60평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. 돈이 안 돼서 1층은 30평밖에 못 지게 된 거예요. 그럼 상관없지 뭐 최대만 넘지 않으면 되잖아 하는데 이 300평의 최소 건폐율이 10%면 다행인데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서 15%인 데도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45평을 천상 져야 되니까 30평 집을 짓고 15평을 창고로 짓는다던가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야 되는 상황도 오더라고요. 그래서 최소 건폐율을 조금 체킹을 같이 하셔라. 그러니까 많이 적용되는 사례는 아닌데 토지를 좀 과하게 크게 샀을 때는 그것도 챙기셔야 된다. 안 그러면 토지를 분할해서 져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. 솔직히 모든 유연성과 편법은 발생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. 네. 그거는 코드랩이나 혹은 실장 찾아가면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한 가지는 이런 경우는 있더라고요. 제가 현장에서 시공하는 분들 건폐율 용적률 개념이 잘 없으셔서
땅을 100평 사셨어요. 근데 거기는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25평이 한계라고 쳐볼게요. 저희가 예를 들어서. 근데 20평을 짓다 보니까 작은 거예요. 5평을 늘렸는데 또 작은 거예요. 그래서 30평을 늘려버리시더라고요. 건폐율 용적률 개념이 없으셔가지고. 그래서 나중에 준공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. 그럼 그 집을 철거할 수도 없고 나중에 민원이나 과태료 대상도 되기 때문에 꼭 이거 한번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준공 안 내고 그럼 살아야 되네 그거는. 땅을 옆에를 더 사셨어요. 아, 그분은 다행인데 다행이다. 옆에 땅이 없었으면 그분은 네. 아예 아무것도 할 수가 그러게요. 없었고 네. 땅 찾는 팁 중에 계획관리 지역이 어쨌든 건폐율이 40%고 용적률은 100%예요. 네. 그 외에 보통 전원주택지를 짓는 땅의 용도 지역이 보전관리나 생산관리 네. 혹은 도시지역의 자연녹지 지역, 생산녹지 지역이 있는데 그 나머지는 다 건폐율 20%에 대체적으로 용적률이 80%거든요. 상대적으로 계획관리가 집도 더 크게 지을 수 있고 활용도 더 좋기 때문에 더 비싸요 실제로.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100평을 샀어요. 1층에 20평만 짓고 싶은 거예요. 그 2층에 10평을 지어서 30평 집을 짓고 싶은 건데 보전관리 지역을 사도 되고 그러면 계획관리 지역을 사도 되거든요. 계획관리 지역이 그냥 막연하게 좋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계획관리 지역을 산 거예요. 그럼 땅값을 비싸게 주고 산 게 돼버리거든요. 근데 똑같이 30평 집을 지었어요. 100평에. 똑같은 100평에 똑같은 30평 집을 짓고 나면 그거는 완성이 다 됐기 때문에 원가는 여기가 훨씬 많이 들어갔지만 나중에 팔 때 보면은 그 두 개의 가치는 똑같습니다. 전원주택에서는. 내가 실제로 짓고 싶은 집이 몇 평이냐, 그리고 몇 층이냐 이렇게 용적률 건폐율을 완벽하게 따져보고 계획관리 지역 땅을 사든 보전관리 지역 땅을 사든 하는 게 맞는 거지. 이제 소비자분들이 애매하게 정보를 아시는 분들이 계획관리 지역이 무조건 좋다 그랬어 라고 해서 덜컥 사셨다가 땅만 비싸게 사고 나중에 팔 때는 제가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.